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김종인 씨가 통합당에 들어와서 선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되며 그것이 그의 어떤 정치적 인생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김종인 씨가 그래야 하며 그런 것들이 한국의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김종인 전 대표는 여야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는 독일의 민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서강대학교에서 15년 동안 경제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 전두환 권력에 발탁됐습니다. 그래서 민정당 국회의원을 2번 지냈고 이 전체 5번째 국회, 5차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3차례는 이 민정당 쪽, 그러니까 우파 정당에서 했고, 2번은 진보 좌파 정당,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김종인 씨가 국민 앞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한 것은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권의 말기 때 크게 이 우파 정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커다란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박근혜의 6.29 선언을 해야 되고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전권을 틀어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밑에 이 비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김종인 씨였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표는 당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몇 퍼센트의 표를 더 가지고 위해서 이 일종의 전략적인 좌클릭, 이것을 위해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김종인 씨를 비대위 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6%포인트 차이로 51.6%로 박근혜 위원장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생의 공신 중에 한 명이 김종인 비대위 부위원장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각종 경제 관련 선거 공약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런 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기한 것은 박근혜 임기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져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됐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요한 공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실패하고 탄핵을 당한 데에도 김종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6, 7개월 전에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이번에는 김종인 씨는 완전히 180도 이 강을 건너서 상대 진보 좌파 진영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공천 개혁 작업으로 물론 당시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엄청난 공천 파동으로 완전히 자살골을 먹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 자리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표가 들어서서 과감한 개혁 작업으로 일단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폭망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득세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의 발판이 마련이 됐던 것입니다. 어찌 보자면 김종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그런 가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그때 20대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문재인 권력은 성장하게 됩니다. 문재인은 크게 위기의 리더십이 흔들렸었는데 그 리더십의 공백을 김종인이 메꿔줌으로써 문재인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 후보의 가도를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됐고 결국은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권력 성장의 공신 김종인. 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김종인과 문재인은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이 무소속 출마를 시도를 한 적도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묻습니다. 자, 현재 문재인 정권 3년, 문재인 정권 3년에 그러니까 이 머리, 다리 두 개, 몸통 두 개, 제가 얘기하는 정체성, 국가안보, 통치 스타일, 법과 질서, 경제 5개 분야에서 완전히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가 민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국가에 봉직하고 5번의 국회의원을 함으로써 자신이 꿈꾸었던 나라, 자신이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정치, 경제, 사회의 방향에 문재인이 나라 망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찬성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제가 5번째 명기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종인 씨의 친할아버지는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으로 옥고를 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최근으로 따지면 인권 변호사.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초대 정부 때 초대 제2대 대법원장을 9년 3개월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권력에 맞서서 대법원의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대표적인 법조인이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전라북도 순창 출신. 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전 대표에게 묻습니다. 친할아버지 김병로 선생이 생각했던 법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나라가 문재인 정권의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과 질서는 완전히 진흙탕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 앞에서 완전히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난도질됐고, 특히 조국 사태는 법과 질서라는 어떤 실정법을 넘어서 법의식, 도덕의식, 질서의식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 나라의 도가 물구나무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게 묻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치게 된 것에 김종인 전 대표는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습니까? 그가 정치적으로는 여야를 넘나드는 것이 있을 수 있는다 하더라도 그가 판단할 때 너무나도 부족한 문재인, 너무나도 정신이 삐뚤어 박힌 문재인, 너무나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의 난폭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김종인 경제학자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어설픈 경제 논리에 빠져 있는 문재인, 그런 문재인 권력의 성장에 기여해서 문재인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데에
김종인 경제학자, 정치인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이제 통합당에 들어와서 본인의 지난날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견제하고 2022년 우파가 정권을 탈환하는 데에 또다시 기여할 수 있는 김종인,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